희망의 시작도 새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는 소나무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워온 희망. 어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시작을 잘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는 첫 감사로 문을 여는 아침.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는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새 아침이여. 네, 안녕하세요.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말이 꼬이네. 디노피아의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저 호스트 지혜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년에 사실 보내주셨던 그런 고민들을 오늘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라 좀 분량이 적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ne, two, ready, go.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피아고요. 디노피아의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방금 읽어드린 건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 새 아침이라는 시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례자의 기도라는 시도 참 좋아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너무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몇 번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원래는 같이 했었죠. 네, 근데 헤어지거나 한 건 아니고 한국에 있습니다. 전 지금 미국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제가 마이크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혼자 하게 됐고요. 가끔 이렇게 종종 제 방송을 듣는 디노께 우리 감독님한테 몇몇 이런 질문들에 대한 도움을 얻도록 할게요. 웃겨. 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그래서 그 디노피아.com 홈페이지에 컨택트 어스 쪽으로 보내진 사연들, 그쪽으로 보내진 사연하고 같이 예전 사연들을 좀 훑어볼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디노피아, 당신의 한국인 친구. 오늘의 3분 사연. (3분) 동안의 사연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죠. 3분 사연. 3분 뿅뿅에서 따온 건 비밀입니다. 원래는 이걸 하게 되면 항상 시간이 좀 초과됐었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겠네요. 일단 한번 볼까요? 이건 심지어 작년에 왔던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요즘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이게 다예요. 그래. 좀 더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게 고민이지? 좋아서 고백을 하고 싶다? 너무 좋아서 공부가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떡하죠? 좀 더 길게 혹은 대학생이 되셨으면
그에 관련한 사연을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다뤄드릴게요. 힘내요. 두 번째, 언니 오빠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요. 아까 가학생이 가보다.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뭐 디노씨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사귀는 걸 많이 해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만나는 것 자체를 좀 추천해요. 공부만 하지 말고 놀러 다니고 뭐 싸워도 보고 선배랑 이렇게 좀 안 좋은 사이도 돼보고 그런 게 다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좋고 네. 또 그 다음 볼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결혼은 작년 7월에 했어요. 이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2013년 7월에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하고 우리 감독님 영화 찍고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즐겁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별로 고민 해결이 아닌 것 같아. 네, 혹시 뭐 고민을 혹은 뭐 나랑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녹음된 걸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글로 써있는 뭐 혹은 영어도 괜찮아요. 내가 한글로 읽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디노피아.com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Contact Us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확인해서 좀 짧게 다룰 만한 것들은 전부 3분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는 남자와 고민하는 여자들을 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래는 고민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어떤 것이든 다 받을게요 라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사연은 디노피아.com 홈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컨택트 어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길면 길수록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익명 요청의 K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없어요. 제 고민은 소개팅할 때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여자랑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말하고 집에 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소개팅을 하고 나면 주선자가 연락해서 야 어땠냐? 이러는데 재미가 없는지 별로 가능성이 없네요. 대체 어떡하면 좋죠? 이제는 소개팅 나가는 것도 두렵네요. 20대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지니까 이러지 않았는데 30대가 되니 직장, 집, 직장 계속 이런 생활의 반복이라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아, 이런 건 참 디노 전문인데. 글쎄, 무슨 얘기를 하면 되냐? 일단 태도부터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소개팅을 해.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부터. 뭐, 상대방 여자가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너무 먼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도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만 하면 다들 그냥 자신감 갖고 소개팅 하지. 제 생각은 약간 여성분을 너무 이 여자랑 꼭 잘 돼야 돼. 꼭 사귀어야 돼. 주선자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여자랑 친구가 되겠다. 혹은 뭐 이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좀 부담감이 덜 하니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사귀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되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기보다 내가 내 친구 동생이다. 내 친구 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 자체를 상상하는 거예요. 보면 아까 20대 때도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졌다 그러셨는데 일상생활 자체에 말씀하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으시는 것 같거든요. 단지 그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여동생이 왔다. 뭐 외국에 살던 친구 여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엘님, 두 분은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는 걸, 그게 사랑의 최대치라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은 없는데요. 제가 첫사랑을 좋아했던 때만큼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애하면 왜 설레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연애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연애가 그만큼 설레고 그럴까요? 아니면 처음 연애처럼 설레진 않나요? 이미 다 설레봤다는 거죠. 막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게 첫사랑에 한정되고 그 다음엔 그냥 비슷한 경험이라서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계속 다 다른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제 남은 인생에서 과연 제가 첫사랑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로 되게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그 외에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이만큼 다른 누군가를 또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처음에 사랑을 하게 됐을 때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또 그만큼 좋아하면 좀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저의 경우엔 좀 그걸 좋아한다는 최대치라고 보기보다 약간 다른 색깔로 칠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처음에 칠한 사람이 뭐 빨간색 물감으로 칠한 사랑이면 뭐 두 번째는 뭐 노란색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꼭 하나의 사랑이라는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일단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사랑일지라도 이번엔 좀 더 사랑을 받고 다음엔 좀 더 사랑을 주고 다음엔 엄마처럼 챙겨보고 뭐 다음엔 그냥 뭐 아이처럼 그냥 보호만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얼굴이 존재한다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경우가 어떤 건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경우가 어떤 건가를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자체도 연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자기가 알고 그런 사람을 또 찾고 그리고 그 찾던 사람이 결국 나를 또 좋아하고 근데 그 좋아함을 당하는 것조차도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람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좀 상상에 한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사랑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확 자기를 좀 이렇게 내놓아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첫사랑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안 생겨요. 왜냐면 그 첫사랑을 좋아했던 마음은 첫사랑을 좋아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네요. 사랑하세요. 네, 마지막 티양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소개팅 연락을 받고 카톡으로 소개받았어요. 처음엔 인사도 하고 뭐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참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카톡 프사가 프로필 사진 그게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다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진 없냐 자꾸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어서 보냈는데 물론 막 사진이 엄청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사진을 보낸 그 다음부터 카톡을 자꾸 씹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일이 사라지기 무섭게 카톡을 보내던 사람인데 제가 셀카를 잘 못 찍긴 하는데 남자들한텐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 걸까요? 티양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축하드리고 싶어요. 잘 됐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막 외모만 따지고 뭐 그날 만약에 소개팅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티양의 외모가 정말 예쁘지만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막 실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예의상 막 만나고 애프터 해보고 두세 번 더 만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뭐 돈 낭비, 남은 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까지 낭비하는 건데 이건 고맙다고 하는 게 낫죠. 고맙습니다. 네. 뭐 일부러 이렇게 시간 안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티양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소개팅을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개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정보도 그다지 없죠. 외모, 뭐 주선자가 나를 얼만큼 아느냐, 뭐 소개시켜주는 친구가 나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솔직히 그 소개팅에서 성공하는 주요 관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충 그냥 뭐 남자가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티양에게 넘어온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거죠. 오히려
이런 외모 때문에, 고작 이런 외모 때문에 뭐 카톡을 좀 늦게 하고 좀 씹고 바쁜 게 아니라 진짜 외모 때문에 이런 거면 오히려 안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기분 나쁜 일 당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 아예 안 만나고 뭐 그날 다른 친구 만나고 그럼 되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별 사람 다 있네요, 그쵸? 디노피아, your Korean friends. 디노피아는 현재 광고를 모집 중입니다. 디노피아.com 홈페이지 하단에 컨택트 어스로 문의를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사연을 3가지 함께 보았습니다. 사연이 좀 밀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긴 한데 가능하면 다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새해고 또 네, 뭐 새해니까 좀 더 즐거운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카티양 진짜 힘내세요. 또 사연, 질문, 문의는 모두 아까 얘기한 디노피아.com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컨택트 어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이메일 보내는 창이고요. 짧은 말머리로 왜 이러지? 혹은 뭐 코너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또 아무래도 좀 혼자 하게 되니까 분량도 적고 다양한 의견도 못 드려서 참 아쉽네요. 빨리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즐거운 디노피아의 팟캐스트와 항상 함께 하세요. 당신의 한국인 친구 디노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